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과 가슴 보형물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흡입이 완전히 대중화되면서 지방흡입을 한 후에 뽑게 되는 그 지방을 여러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 가슴 쪽에 볼륨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가슴 지방 이식을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그런 가슴 지방 이식과 반면에 보형물, 실리콘 팩을 넣는 가슴 보형물 수술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의 이런 항목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먼저 지방 이식과 보형물의 차이에서 이물감을 이제 느끼는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방 이식은 전혀 이물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자연 가슴에도 지방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방이 좀 증강되었다고 해서 손으로 만졌을 때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이물감이 생길 수가 없지요. 반면에 보형물은 손으로 자세히 만져보거나 아니면은 뛸 때도 그런 보형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흉터인데, 지방 이식은 흉터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팔 지방흡입을 하면서 겨드랑이 앞쪽 주름에 약간 1cm 정도의 흉터를 내고 팔 지방흡입을 뽑아서 그 흉터를 이용해서 다시 지방 이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주름에 가려지는 흉터만 살짝 남게 되고, 거의 지방 이식을 위한 추가 흉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형물 같은 경우는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유능한 성형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한 3-4cm만 흉터를 내고도 큰 보형물을 넣을 수 있지만, 흉터가 덧나거나 아니면 켈로이드화 되게 되면은 보형물 수술의 흉터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가슴 밑 주름을 이용해서 보형물을 넣었던 분인데, 가슴 밑 주름 쪽에 보형물 넣었던 흉터가 좀 진하게 남아서 약간 비키니 같은 걸 입을 때 신경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은 겨드랑이 주름을 절개를 해서 보형물을 넣었던 분인데, 약간 켈로이드화 되면서 흉터가 조금씩 신경 쓰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지방 이식은 흉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작용인데, 둘 다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지방 이식은 염증이나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석회화, 섬유화입니다. 제가 한 18년 정도 가슴 지방 이식을 해오고 있는데, 염증 같은 경우는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년에 뭐 한두 케이스 생길 수 있지만, 염증 치료를 초기에 잡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무난히 염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석회화는 제가 20년 가까이 해왔지만, 석회화된 케이스는 단 2케이스밖에 없었고, 만약에 석회화가 되면은 작은 흉터를 내고 이렇게 맘모톰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빼내는 그런 시술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이런 석회화가 섬유화가 됐다고 해서 그게 절대 암을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쪽 깊숙이 잘 만져지지 않는 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경과 관찰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보형물의 부작용을 보시면, 보형물도 역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이식에 의한 염증보다는 조금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염증이 생기게 되면 구형 구축이 같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보형물에서의 염증은 더 무서운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넣었던 보형물이 자리 잡을 때 약간 윗블록이 생기거나 아랫블록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얇은 피부 위쪽으로 보형물의 끼임이 보이는 리플링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분은 가슴 보형물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윗블록이 생겨서 본인의 가슴이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보형물은 위쪽에 자리 잡으면서 가슴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약간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였던 분이고, 옆모습을 보면은 윗블록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형물은 본인의 가슴과 넣었던 보형물의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분도 보형물을 넣었던 분인데, 이전 케이스와는 다르게 보형물이 좀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아랫블록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윗블록이 생기면서 약간 어색한 느낌의 가슴 실루엣을 갖고 있는 보형물을 넣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보형물을 넣었던 분인데, 오른쪽 가슴은 약간 윗블록으로 되고 왼쪽 가슴은 외측으로 이동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런 실루엣이 자연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바로 볼륨 증강의 정도인데,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슴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 전에 A컵 이하의 좀 작은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이 들어가서 층층이 촘촘히 살아남을 공간이 적기 때문에 좀 커지는 양이 적지만, B컵 이상이거나 C컵에 가까운 가슴 볼륨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량의 지방을 넣을 수 있어서
충분량의 지방이 살아남게 되면서 가슴 볼륨 증강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형물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인 가슴이 작다고 하더라도 가슴을 매우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사진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A컵 정도의 가슴 볼륨이었는데 저에게 지방 이식을 하고 요 정도 커지는 볼륨 증강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45도 옆모습에서도 보시면 이제 지방 이식을 통한 볼륨 증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슴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약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이분 케이스처럼 수술 전에도 B컵 이상의 가슴 볼륨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단 한 번 지방 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찍은 사진인데 매우 볼륨 증강이 풍만하게 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가슴 지방 이식 전에 볼륨이 어느 정도 있으셨던 분인데 8개월 지난 후에 찍은 사진인데 한 번 지방 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많이 살아남아서 상당히 볼륨감 증강이 많으셨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수술 전에 가슴 볼륨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저에게 PRP 지방 이식을 한 후에 2년 후에 오셨던 분인데 예상보다 훨씬 정말 볼륨이 많이 증강되어서 매우 만족스러웠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오른쪽 왼쪽 가슴이 짝짝이어서 가슴 볼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짝짝이 때문에 오른쪽에만 지방 이식을 통해서 비대칭 교정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른쪽 가슴에만 지방 이식을 하면서 양쪽 가슴의 비대칭이 어느 정도 교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항목은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을 비교해보면 지방 이식은 보형물에 대해서 훨씬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5가지 항목을 비교해보고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면 이물감이나 흉터가 매우 싫고 본인의 가슴이 수술 전에 적당한 볼륨이 있고 그렇게 과도하게 크지 않은 자연스러운 볼륨 증강을 원하시고 그리고 비대칭 교정을 원한다면 지방 이식으로 가시는 게 좋고 흉터가 좀 보이거나 이물감이 좀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볼륨 증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형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과 가슴 보형물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